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오늘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챔 콜콜콜 시간에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조정으로 출발했다가 약간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심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공포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심정들을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 또는 끄트머리쯤에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도 올려주시고 전화가 메인이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면 상담을 하셔가지고 지금같이 어려운 장세에서 도움을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13%대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2.8%대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은 약간 회복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작에는 3%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요. 지금은 플러스로 양전환해서 지금은 1.02%대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빠지고 있는 코스피와 올라가고 있는 코스닥의 모습이 좀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순환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돈이 돌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쏠려 들어갔던 돈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코스피에서는 대형주 차트는 코스피랑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에서의 중형주 차트는요. 오히려 조정이 좀 길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또 소형주는요. 굉장히 많이 조정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갔다는 말을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주가가 싸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려올 거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올 한 해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도 안 됐지만 5개월 동안 팔아낸 주식수가 100조다, 100조가 넘는다, 150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순매도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 순매도가 지금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한국을 떠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매도하는 물량이 순매도가 좀 많아 보이지만은 주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주 한 주로만 따진다면 주식 비중으로만 따진다면 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팔고 있다 쪽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것들은 팔고 수익이 좀 안 나고 있는 또는 저가에 있는 종목들은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금액을 팔아가지고 큰 돈을 챙겨서 적은 돈으로 싼 종목들을 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실현손익으로 나가게 되는데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쳐다보고 있기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보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AI 관련주라든지 제약 바이오 관련주를 좀 보셔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장격이 될 수도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제가 쫓아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올라갈 때 쫓지 말고 이렇게 내려가면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 네이버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이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와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AI는 자율주행하고도 엮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충분히 움직일 기업들이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지수가 좀 빠지고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더 사고 싶은데 언제 더 사지 싶을 때 사실 이렇게 조정이 들어갈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조정이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사는 게 맞는데 오늘이 끝이 아닐 수가 있죠. 오늘은 사실 이제 우리가 다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오늘이거든요. 근데 그 만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3개월치의 포지션을 청산하는 날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3개월치의 포지션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장 막판쯤에 변동성이 좀 있는 것뿐인 거지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심각하거나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계속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까지의 포지션을 청산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9월까지의 포지션을 상승 베팅을 건다면은 올리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하락 베팅을 걸어버리기 시작한다면은 얘들은 내려가려고 생각하는가 보다 9월까지 내려가려고 생각하는가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말을 오늘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지수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등이 좀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을 만들고 그리고 다음 고점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드는데 지난번 고점보다 낮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 패턴이 뭔데 왜 갑자기 이야기하냐 하면요. 헤드앤숄더 패턴은 고점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형성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증시는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남겨져 있는 자리인 거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 무한정 올라갈 것 같으면 들고 가지 왜 파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조정이 끝났느냐라고 하면 조정은 아직 안 끝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올라올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형태를 기억하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양봉하나 음봉하나 빠지는 이런 것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이유는 없고요. 역시나 그냥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내려가고 있는 형태가 유지가 된다면 여기서 양봉이 좀 올라오든 또는 음봉이 좀 내려가든 그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중인 거죠. 마치 우리가 태풍이 왔는데 비가 많이 내리다가 비가 조금 덜 내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태풍이 지나갔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태풍 속에 있을 때 그냥 태풍 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좀 잦아든 것 같다. 그리고 비가 조금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제는 맑아질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종목 고르는 게 어려워요. 또는 매도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그리고 주식을 가르치면서 주식을 강의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라고 꼽는다면 저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어제도 가만히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랑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건데요. 오히려 내가 지금 뭘 사야 될 것 같고 팔아야 될 것 같고 하는 그 상황에서 참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은요. 오히려 가만히 잘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관망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수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수의 기회만 생기는 것뿐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지고요. 내가 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수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여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들어간 돈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말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돈들이 다른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중소형주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점상한가, 상한가도 막 치고 올라가고 수직 상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돈이 순환매가 돈다면 지금 증시에 들어와 있는 돈의 규모로만 따진다면 중소형주 장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코스피가 지금은 뭐 2000P에서 8000P까지 이렇게 찍어낸 것처럼 코스닥도 언제까지고 이렇게 1000포인트에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 중소형주 장세가 만들어졌을 때 진짜 뭐 말 그대로 2-3,000포인트까지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소형주 쪽이 훨씬 더 매력 있고 지금부터는 돈이 돌고 있는 것 같으니 중소형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 첫 번째 섹터로는 역시나 엔비디아 관련 섹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관련주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관련 섹터와 제약 바이오가 뜬구름 잡기 정말 좋은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정말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이 저는 메리트가 있다. 물론 제가 선택한 이 두 업종 말고도 다른 업종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업종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전자 결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가 있는 그런 전자 결제 관련주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섹터를 잘 정하셔가지고 종목을 마구잡이로 사시는 것보다는 약간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중소형주, 특히나 주가가 비싸지 않은 종목들을 좀 모아간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런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될지, 그리고 내 걸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저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153-264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 참여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상담 참여 방법을 찍어 놓으셨다가 방송 시작 5분 전쯤부터 전화 주시면 채택 확률 높아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상하 프론테크 네, 19,200원에 10%입니다. 19,200원에 10%요. 네네. 뭐 그렇게 비싸게 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신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네네. 뭐 일단 시청자님 생각에는 빠졌을 때 샀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니, 제가 네, 올라갈 때 샀는데, 네. 이 29,000원인가 그걸 찍고 내려왔어요. 그걸 제가 어디 갔다 온다고 못 봤더니만은, 아, 그럼 사신 못 지가 지금 한 팔아가지고. 3, 4개월 되신 건가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아, 그럼 수익이 났는데 한 번도 안 파신 거예요, 혹시? 예. 어디 갔다 온다고, 이제 와보니까 또 빠져가 있네. 그만 올라갔다가 한 4, 빠졌네. 5개월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한 2달 시골에 좀 가까이 다 왔어요. 시골에 갔다 온다고. 예. 뭐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가가 좋아요. 일단 19,200원이 아닌 매수가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29,000원에 샀다라고 하면 비싸기 때문에 어디 갔다 올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19,200원 같으면은 뭐 괜찮아요. 매수가가 네네. 괜찮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 매수가가 좋다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네네. 친구들하고 뭐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유리하면 굳이 내가 유리한 걸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상황 네. 자체가 지금 시장이 조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하 프로탱크라고 하는 이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진다기보다는 그냥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28,000원에 사가지고 사서 물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지요. 그 사람보다 시청자님이 지금 유리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매수가를 버릴 필요도 없고 손절할 필요도 없고 나갈 이유는 없어요. 나갈 거면 오히려 28,000원 산 사람들이 나가야죠.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굳이 나갈 이유도 없고 저는 10%밖에 비중을 안 샀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좀에 더 사도 될까요? 예, 그래서 더 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라던가 이런 게 나쁘진 않고요. 반도체 네. 쪽으로도 엮여 있는 기업인데다가 2차 전지 쪽으로도 엮여 있어요. 거기다가 의료기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요즘에 이렇게 다시 또 전염병이 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고 2차 전지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고 반도체 때문에도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재료가 많다라는 것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다 빠졌다라고 하긴 좀 어렵거든요. 이제 거의 뭐 조정이 끝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어서 오늘 추가 매수 하시는 건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냥 오히려 좀 더 빠진다면 16,000원쯤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저기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늘리시면 되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다 빠진 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수익을 못 내서 좀 아쉽긴 한데 사실 전체 그림으로만 본다면 좋은 신호예요.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21년에 급등 나오고 지금까지 막 내려와가지고 안 움직였잖아요, 얘가. 그죠? 예. 큰 움직임이 없던 게 이제 움직이려고 약간 몸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그러니까 이번 상승세 이후로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 판 건 좀 아쉽긴 해도 다음번에 올라오면 그때 팔면 되니까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16,000원 조금 이하, 저 16,000원이나 16,000원 이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16,000원에 가깝게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가능한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 그대로 들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얼마까지 보고? 그거는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맞출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얼마까지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전고점인데 그게 28,0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28,000원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2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28,000원까지 보면 내가 최고점을 노리는 거니까 너무 욕심이 크죠, 그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25,000원쯤에서 그냥 다 엿보고 매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씩 아까 매도를 할까요? 그렇죠.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다 팔려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럼 16,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시장이 네. 더 많이 밀려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지금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걸 드리고 있는 거지 무조건 내 말 지키세요 이건 아닙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라면 16,000원쯤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생각보다 깊게 빠지면 15,000원이 될 수도 또는 11,000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화 주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종목은 괜찮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괜찮습니까? 네네, 괜찮다 하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가져가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엔젤 로보틱스고요. 네, 그 32,100원에 10%요. 32,100원에 10%. 10%요? 네. 그렇군요. 뭐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이거 원래 제가 추가 매수해서 가격을 낮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추가 매수로 언제 시점을 하면 좋을지 싶어가지고. 2026년 들어와서 1월에 사신 건가요? 네, 2월달 초쯤에 샀어요, 2월달. 2월 달에 사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이거밖에 못 낮췄다는 말은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나았다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쵸, 바닥일 때 못 해가지고. 네, 굳이 안 했어도 될 것 같은 매수가고 괜히 손대가지고 비중만 커지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매수가가 좋지 않고 진입 시기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로보틱스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지금 영업이익을 보여드릴 건데 재무제표 보여드릴게요. 네. 재무제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못 봤어요. 이거 네,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2월에 사셨는데 6월까지도 안 봤다면 큰일이에요. 내가 지금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일단 결제부터 한 상태인 거거든요. 네네. 그 자동차를 샀으면 우리가 자동차 사기 전에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 안 봐도 되니까 일단 주세요 하고 지금 그냥 결제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제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라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재무제표 보면은 뭐 어려운 용어들이 많지만은 뭐 이해 못할 정도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라는 것만 잘 보시면 되거든요. 네. 영업이익란에서 옆으로 쭉 가니까는 색깔이 좀 어때요? 빨개요. 빨갛고 앞에는 숫자 말고 뭐가 하나 또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을까요? 무슨 부호가 마이너스요. 붙어 있어요. 네. 그죠? 마이너스가 붙어 마이너스. 있죠. 네. 2023년에 65억 적자인데 2025년에 103억 적자니까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네요. 커지고 있어요. 2025년 말 기준으로는 13억 매출이었는데 지금 5억 매출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안 좋아졌네요. 안 좋아졌죠. 근데 시청자님 매수하시기 전부터 안 좋았던 기업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들여다봤다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자동차를 안 보고 결제부터 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다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로봇주가 좋다는 거 알겠고 로봇 좋은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 또는 전 세계 사람 중에서 로봇이 안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로봇 산업이 안 좋은 유료방에서 거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추천을 믿고 누가 샀어요. 야, 이 자동차 좋대 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지도 안 보고 그래 내가 살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추천받은 것도 네. 알겠고 좋다고 한 것도 알겠고 뭔지 알겠는데 네네. 이해는 하는데 왜 안 받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시청자님께서 나는 피해자예요라고 하기엔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 있겠죠. 네네. 피해자라고 보기엔 왜 안 보고 샀지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봤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고 네네네. 싶은 거예요. 왜 안 보냐. 그렇죠. 한 번만 봤으면 안 샀을 그쵸.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추천받은 거 네. 좋죠. 추천해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근데 봤으면 샀을까요?
이걸 아, 봤겠죠. 봤다면 추천해준 사람을 곱게 봤을까요? 그렇게 안 먹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명해지자라는 거지. 왜 네. 이렇게 안 보고 샀어요? 잘못했으니까 혼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네. 이거 한 번만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으면 이런 가격에 적어도 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렇게 35,000원 사는 게 아니라 저 정도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이었으면 좀 더 싸게 사는 게 나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2만 원에 샀으면 로봇주가 좋은 것도 알겠고 적자 나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이왕이면 내가 2만 원 사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안 봤으니까 그래 로봇 좋고 뭐 로봇 좋다고 하니까는 그래 뭐 네가 좋다고 추천했으니까 사볼게 이래 돼버리니까 네네. 이 올라왔을 때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뭐 이야기하냐면 주식을 오늘만 할 건 아니고 다음에 계속 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부터 일단 고치고 상담을 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히 없어요. 뭐냐면 지금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까 본 것처럼 회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더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손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사서 매수가를 낮춰서 뭔가를 하면 좋은데 더 사긴 어려운 기업이니 지금은 조금 찝찝하고 그리고 애초에 추가 매수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추가 매수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비중이 커졌잖아요. 그러니 좀 더 신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싶어가지고. 뭐라고요? 빨리 탈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크니까. 무슨 마음인지는 압니다. 빨리 네.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이 계좌 전략을 좀 망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좀 서두르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네,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물을 엎지른다거나 컵을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죠? 네네.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운전도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나요. 네네. 똑같아요. 주식도 항상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는데 침착하게 해야 돼요. 그냥 항상 이성적으로. 그래서 그걸 네네.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마찬가지로 뭐 지금은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적자가 이렇게 네. 심하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 2만 원짜리가 지켜질지도 봐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까지는 2만 원이 저점인데 여기가 안 지켜지고 밑으로 밀린다면 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절할 이유는 없는 게 로봇 산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손절할 이유는 없는데 추가 매수를 미루자라는 것뿐인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2만 원짜리에서 좀 자리를 잡는가 안 잡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여기 자리 잡으면 그러니까 최소 한두 달 정도 여기 만약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봐드릴 거고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놀랄 건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밀린다 하더라도 15,000원, 10,000원 정도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때 추가 매수하면 탈출은 어차피 가능해요. 매수가를 네네. 낮추면 어차피 뒤에 올라갈 때 수익은 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냥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안 밀릴 가능성이 지금 일단 높아 보이긴 한데 혹시나 모르는 거니까 일단 조금 더 뜸들여 보자라는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 선생님. 여기서 좀 한 달, 두 달 진행되는지를 체크해보고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전화해서 한번 상담 받으시면 되겠고 15,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놀랄 건 아니고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현금 들고 잘 기다리시면 돼요. 이건 이제 네네. 손을 잘 써야지 탈출이 가능한 거지 뭐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네. 내가 혹시나 2만 원 지지를 받는데 그냥 뭐 추가 매수 타이밍 안 주고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금 로봇 테마가 나쁘진 않아서 아마 4만 원까지는 급등 나올 수는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매매하지 말자라는 거지 이 종목이 탈출이 안 된다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12만 5천 원에 12만 5천 원이요? 네네 10%요. 10%. 그렇군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아니 매수해서 저 15만 원 근처 갔을 때 절반을 팔고 잘했네요. 절반 남겨놓은 지금. 우리가 이제 원칙을 하나 세우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시청자님 잘 보세요. 이 수페타시스가 지금 시청에 매수하신 가격이 파란 색깔 선이거든요. 네. TV를 보고 계시면 파란 색깔 선이에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 중에서 가장 싼 쪽인가요? 가장 비싼 쪽인가요? 비싼 쪽이죠. 그러면 내가 하필이면 산 자리가 시간이 흘렀을 때 하필이면 산 자리가 고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제일 비싼 자리에 물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고가에 투자하실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밀려 내려갈 때 어디서 나갈지를 잘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점, 고점?
고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점에 물려가지고 만약에 시청자님 잘 보세요. 요게 이수페타시스가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나중에 이렇게 흘러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이 매수하신 이 가격은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아, 부끄럽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하는 게 좋다라고 하냐면 손절하거나 팔고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샀는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럼 수익 났을 때 판 거 잘했습니다. 근데 다시 내려와서 본전 내려오면 물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본전에서 정리하고 나가는 게 원래 철칙이에요. 이런 고가 매매할 때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본전 즈음이잖아요. 오늘이. 그죠? 네네. 뭐 하는 게 철칙이라고요? 본전쯤에서는? 손절. 그렇죠. 지금 팔아야 될 때 전화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매매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갈 구멍, 내가 나갈 그 탈출구를 정해놓지 않고 탈출 전략을 짜지 않고 들어가니까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중간에 잘 팔았고 지금 팔아도 어쨌든 돈은 번 거잖아요. 그죠? 네네. 돈도 벌었겠다. 현금 마련해가지고 지금 지수가 많이 빠져내려가고 있고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지금 안 팔면 기회는 무슨 기회고 내려가 버리면 다 물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주식은 잠깐 내가 그만둘 줄 알아야 돼요. 왜 원래? 왜냐면 이것도 팔고 나면 또 오늘 종목 사고 싶을 거예요. 네. 현금 들고 있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좀 그만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내심, 참을성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원래 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깨달으면 주식이 한 단계 레벨업이 돼요. 진짜 고수반열에 한 번에 확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만둘 줄 아는 자세가 시청자님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뭐 물론 이수페타시스라는 이 기업도 실적 좋고 뭐 이렇게 회사 괜찮은 거 맞는데 다시 말하지만 다시 사면 되잖아요. 네. 만약에 오늘 팔았는데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왜 이거를 질질 끌고 가면서 이거를 내가 물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왜 끌려다녀야 되냐라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판다고 해서 다시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오늘 팔고 나중에 지수가 좀 안정되면 다시 사면 되고 만약에 지수가 좀 더 밀려 내려가면 얘도 또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가 빠지면 8만 원, 9만 원대 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12만 원에 들고 있을 생각을 하세요, 계속. 아, 네. 그러니까 아, 맞아요. 우리가 그만둘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수익 내셨으니까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나올 수 있어요. 아예 수익을 못 냈다면 지금 팔기가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데 한번 팔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좀 더 편하게 오늘 매도하신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종목을 좀 바꿔보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지 예,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대한전선이고요. 네, 51,3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손절을 쳐야 될까 아니면 그냥 계속 가져갈까 싶어서 한번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예. 뭐 일단 내려왔을 때 손절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예. 어떤 주식을 하든 간에 앞으로 주식을 평생 하시는 동안에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손절해야지라는 선택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누가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웬만하면 손절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한 11년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손절하세요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언제 손절해라 라고 하냐면은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물리기 전에 예. 이렇게 빠지기 전에 빠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아까 방금 상담 보면 제가 이수페타시스 상담했는데 팔아라고 했죠. 그죠? 예. 그거는 왜 팔아라가 했냐면은 본전하고 지금 현재 현재가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손실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럴 때 나가는 거는 오케이예요. 근데 네. 지금 대한전선은요. 시청에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 게 거의 한 30%대 손실이거든요. 예, 예. 30% 손실이에요. 예. 그죠? 예. 30%대 손실은 손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손해라고 불러야 돼요. 예, 예. 그럼 손해가 이렇게 크게 발생되면요. 우리가 다시 이걸 복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이게 우리는 지금 30% 손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30% 손실을 다시 메우기 위해서는 수익을 몇 프로 내야 되냐면 한 50%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50% 손실이 나버리게 되면 1억이 5천만 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 5천만 원을 1억으로 다시 만들려면 100% 수익을 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50%밖에 안 잃었는데 100%를 벌어야 되니까 원래 손실을 내면 낼수록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평가 손익에 많이 속아가지고는 지금 내가 손실 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보고 있는 계좌에 찍혀 있는 30% 손실은요 이런 겁니다. 고객님 지금 팔면 이 정도 손실이 납니다. 팔면 나요? 파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팔면 손실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서 내가 지금 30% 잃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잃어버리지 뭐하고 손절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건데 사실 그거 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손절하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 기업이 정말 안 좋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난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평가 손익 보면서 두려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지쳐서 파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현금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현금만 제가 있으면 먼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4만 원에 좀 털고 가져갔거든요. 근데 5만 원 4만 원 털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비중을 4만 원대 손절해버렸네 이미 또. 아니요, 그거는 2만 원대 산 거를 4만 원에 털고. 2만 원대 산 걸 4만 원 털고 사가 다시 5만 원 또 들어갔어요? 예, 5만 원대 너무 올라가길래 다시 샀더니 7만 원대 안 팔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뉴턴,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예. 발견한 사과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구에 중력이 있다 했던 사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뉴턴 그 사람이 천재로 많이 유명하죠, 그죠? 예. 아인슈타인하고 뉴턴도 천재라고 이렇게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뉴턴이 시청자님처럼 매매했다가 40억을 날려먹었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은 뉴턴도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2만 원 샀다가 3만 원에 팔아먹었는데 더 올라간다 싶어가지고 더 사가지고 위에 다시 사가지고 그대로 밀려가지고 손절을 크게 해가지고 야 내가 천체 움직임은 알아도 주식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망한 방식을요. 원래 예. 수익 내고 난 다음에는 더 가든 말든 신경 안 써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따라 붙어버리니까 이렇게 일이 꼬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현금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있습니다. 현금이 있으면은 이거는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거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예. 모양 자체도 계속 우아양이죠, 그죠? 예. 계속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 비탈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비탈길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가봐야 알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일단 내버려 두세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안 팔면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손실이 안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난 이건 수익을 내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 기업 자체가 뭐 매우 좋아가지고 제가 들고 가라는 건 아니고 테마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업이익도 이렇게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긴 했지만 영업이익 증가와 매출 증가 분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약간 고평가고 얘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테마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하면 거기에 이제 전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전선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막 전송하는 그런 뭐 데이터 케이블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뭐 해저 케이블 이야기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전기 수요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테마가 끝난 건 아니라 가지고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지수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다시 튀어오르는 현상을 이용하려면은 5만 원까지 갖고 있었는데 내가 튀어올랐을 때 5만 원까지밖에 안 올라오면 본전 겨우 찾는데 그러지 말고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갖고 매수가만 낮추면 다음에 튀어오를 때 수익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더 많이 미뤘다가 싸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매수가는 2만 5천 원쯤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현금 들고 잘 기다리시다가 2만 5천 원 내지 2만 원 정도까지 밀린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추가 매수도 되는 시기입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그때가 맞다면 아니면 좀 더 기다리자고 해드릴 거고. 근데 예. 어쨌든 그때쯤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저기까지 안 빠지고 3만 5천 원 이 자리에서 옆으로 가잖아요. 예. 더 이상 안 빠지고 이제 내려가면서 옆으로 가면은 우리 미끄럼틀과 같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은 미끄럼틀 끝에는 평지가 나오죠, 그죠? 예. 평지가 나오면 이제 하락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신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은 한 달 정도 3만 5천 원 머무른다. 그래도 전화를 주시면 돼요. 예. 그때 추가하면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손실난 거 아니니까 뭐 괴로워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번에는 수익 난 거 다시 따라붙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화 다시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는 제가 광명시로 가겠습니다. 광명에 있는 평생학습원, 이름부터 좋네요. 평생학습하자라는 곳 아닙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오후 1시에 오시면은 제가 배움실에서, 이름 정말 좋네요. 배움실. 오셔가지고 배우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셔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깨달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서 완전 기초를 얻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일정 잘 보셨죠?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장에 여러분들 강연에 오셔가지고 조언을 듣고 가시면은 뭔가 속이 뻥 뚫리는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시원하게 강연을 좀 즐기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TFE요. TFE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61,700원에 10%요. 61,700원에 10%요. 예. 그렇군요. 뭐 일단 비싸게 사신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물타기를 언제쯤 해야 되나 싶어서요. 어떤 거요? 물타기요. 물타기는 비싸게 샀을 때는 하면은 좀 불리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고 하는 건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청자님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투자한 지는 좀 됐는데 잘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잘 모르시고. TFE라는 종목이 계속 올라갈 것만 같고 많이 안 빠질 것 같은 생각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빠질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한 50%까지는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TFE도 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여기까지 밀려 내려갔던 2024년, 지금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 네, TV 보고 계시면 2024년 초랑 이렇게 중순을 보여드릴 텐데 2024년 초쯤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네. 근데 2024년 중순쯤에 빠졌는데 저 빠져내려갈 때 고점 대비해서 빠졌던 하락률이 70%나 돼요. 그러면 내가 고점에 잘못 사면은 몇 프로까지 물릴 수 있다라고 각오를 해야 되냐면요. 70% 정도 물린다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게 된다면 바닥이 어딥니까라고 하면 70%인데 저기 내려가는 도중에 아무렇게나 추가 매수하면 난 비중만 위에서 많아지고 계속 물려있는 상태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70%까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은 뭐 물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안 샀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미 샀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네. 만약에 샀다면 고점에 샀다면은 내려갔을 때 70%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면요 매수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한 2만 몇천 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뒤에 올라갈 때 수익을 내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을 때 이 고점에서 6만 1,000원대 이렇게 비싸게 사셨거든요. 여기서 네. 샀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70%가 빠져내려간다 하면은 저기 2만 원대까지 내려가야 이제 조정이 끝났구나라고 우리가 좀 안심해도 될 정도의 하락이에요. 저기까지 안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서두르게 된다면은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아무 데서나 자꾸 추가 매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잘 모르시니까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고 하시지만은 이제 앞으로 아신대요. 고점 대회에서는 한 60에서 70%까지는 일반적으로 내려가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회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내려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너무 이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샀을 땐 추가 매수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등 나올 때 본전 정리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요 흐름이 이어져서 만약에 6만 원까지만 나와도 손절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조정의 시작이라면요. 만약에 조정 시작이 아니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조정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60%까지 더 내려간단 말이에요. 2만 원까지 더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물려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나가는 게 나은 거지 더 사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6만 원까지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고 팔아내신 다음에 지수랑 뭐 주가 이 흐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괜찮다 싶으면 다시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다른 종목, 좀 싼 종목을 다시 사러 가시던지 하는 약간 변화를 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알겠습니다. 지수가 조정 들어가는데도 반등이 나가고 있다는 말은 지수에 비해서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6만 원까지는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사실 5만 원 이런 데 손들어간 게 좋긴 한데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은데 그게 최소 3만 원 이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략을 잡읍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명신산업 네, 9,500원에 10%인데요. 네. 예전에 8,000원에 가깝게 좀 추가 매수 예전에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는데 지금 7,000원대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어느 가격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좋을지. 혹시 중간에 수익 한번 냈다가 안 파신 거예요? 전략 매도 한번 했었고요. 아, 했었고. 예, 이번 가격에 다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빠져서 많이 안 빠진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내가 고점 사서 대비 좀 네.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산 가격 대비 자꾸 이렇게 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 걸 수 있는데 네. 사실 명신산업 잘 샀습니다. 가격 괜찮고요. 예. 종목 자체가 괜찮은 기업이라고 제가 방송 상담할 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 상담할 때 뭐 사실 작년 12월 달부터 명신산업 이렇게 주기적으로 상담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항상 명신산업을 상담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거 좋은 기업이다. 이런 걸 사놔야 된다. 잘 샀는데 뭐가 걱정이냐. 올라가면 팔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내려가면 또 사면 되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명신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기도 하고 실적도 네.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는 데다가 이게 뭐 자동차 부품 쪽이지만은 이게 자율주행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마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거기다가 주가까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싸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화명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산에 화명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원래 쓰레기 매립장, 지금 뭐 서울로 치면 상암동 같은 혹시 사시는 지역이 어디신가요? 전주예요. 아, 전주시구나. 네. 전주도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네. 최근에 제가 전주 강연 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갔던 것보다는 아파트가 되게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원래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뭐 신시가지가 되거나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들 생각 한번 해보면 원래 허허벌판일 때 평당 가격이 제가 살았던 뭐 화명동도 막 평당 가격이 뭐 1,000원, 2,000원, 3,000원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재개발되고 나니까 3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고가로는 막 9천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올라갈 때 잘 생각해 봅시다. 3,000원에 사서 1,000원까지 빠졌는데 뭐 물렸네 이게 중요합니까? 내 명의로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합니까? 네. 개발되기 전에 이 땅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할까요?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물렸다 이게 중요할까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신산업이라는 이 종목을 지금 9,500원 샀는데 물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공감이 안 되는 게 내 명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싸게 내 명의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싼 가격이 지금은 사실상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까지 최저점이 7,000원이잖아요. 예. 그럼 7,000원이나 9,500원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거기인 가격이잖아요. 예.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6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네, 맞아요. 7,500원이나 9,500원이나 6만 원에 비하면 어때요? 네, 완전 별거 아닌 저점이죠. 고민이죠. 그죠? 네. 네. 그러니 내 명의로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내 명의로 들고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투자 관점을 좀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기업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뭐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9,500원이나 10,000원이나 8,000원이나 사실 거기서 거기로 보여지는데 내가 지금 9,500원 사가지고 약간 빠져서 손실률이라고 하는 게 내 계좌에 16% 찍혀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60만 원 날리고 있나 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매도를 하시면 이 정도 손실이 납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매도하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손실 보고. 아, 없어요. 그럼 내가 그거 보고 걱정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이거를 내려간 것 같다가 뭐 불안해서 또는 두려워서 지겨워서 추가 매수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내 감정을 못 이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략적이지 않아요. 예. 그 이성적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해야 되나 하면 전저점이 7,100원이니까 이왕이면 최고 싸게 추가 매수 한번 더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어차피 9,500원이나 8,000원이나 10,000원이 다 똑같으니까 이왕이면 최저점은 좀 욕심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7,10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기다려 보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얘가 주가가 빠진 건 얘가 잘못한 게 아니죠. 아, 요즘에 예. 지수가 빠져 내려가서 얘가 빠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좀 힘이 없이 빠지는 것 같아서요. 다른 거에 비해서 힘이 없이 빠진다고요? 예. 어우, 살벌하게 빠지는 종목을 못 보셨구나.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막 10%, 20%, 30% 빠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 지금 우리가 지수가 빠질 때 다 빠지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내 것만 빠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그 우리 아이가 되게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내 눈에만 공부 못해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고 있으니까 애착이 가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불안하고 안 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든 게 전부 다 이 종목이랑 뭐 분석을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냐면 내 심리적으로 내 감정을 못 이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냥 지금 잘 사놓고도 내 감정 못 이기지. 잘 사놓고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내 거 안 가요 하지. 그러니까 감정을 못 이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겨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잘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예요. 아, 잘 네. 사놨는데 좋은 게 잘 잡아놓고 잘 사놨고 비중도 괜찮고 더 살 수 있는 현금도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전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아, 네. 그냥 남들이 보면 지금 웃어요. 야, 저 사람은 지금 저 잘 사놓고 저렇게 걱정을 한다 이렇게 웃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수익도 한번 내셨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업이란 거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냥 내려갈 때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시장 빠지고 있을 때는 장사가 없어요. 빠질 때 다 빠집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네. 내려가게 내버려 두시면 되겠고 지수가 더 내려가게 되면 얘도 더 밀려요. 아, 예. 지수가 밀리면 왜 빠지냐면은 이 기관들 뭐 또는 뭐 투자 운용사들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이런 걸 그냥 자동 손절해 버려요. 아. 그냥 네.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팔아내니까 아우 나도 무서워서 팔아야 되겠다면서 파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비투한 사람들이 반대매매 생기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기업이랑 상관없이 빠져요. 그럼 네. 기업은 괜찮은데 가격만 떨어진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러니까 더 산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더 산다면은 지금보다는 지수가 아직까지 바닥을 안 잡은 것 같으니 기다려보자. 이왕이면 얼마요? 7,000원. 7,000원. 예, 네. 이왕이면 7,000원이 낫죠. 8,000원도 좋긴 한데 이왕이면 7,000원이 낫지 않겠습니까? 좀만 더 욕심내 봅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7,000원까지 좀만 더 욕심내서 조금 내려가는 걸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 생각이 드니까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저희 이번 주 강연회 제가 광명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광명시에서 준비했는데요. 광명시 평생학습원 4층 배움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지수가 조정이 들어갈 때는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고 계시되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겠죠. 완전히 지나가는 바람인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하는 게 나으니까요. 관망하시는 자세 좀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